문화가 발달할수록 잘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수면 장애라든지 피임약,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될 때까지 서서히 줄어드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갱년기 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HRT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NIH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더라. 많이 늘었죠. 문화가 발달할수록 잘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도 음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특히 육류계통을 많이 먹으면서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방암은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호르몬 노출 기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호르몬 노출 기간이 뭘 말하느냐? 평생 살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초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다가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와. 그럼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기간 중에 가능한 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은 초경이 늦은 게 좋겠죠. 초경이 근데 갈수록 빨라져요, 애들이. 또 하나는 임신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 애를 너무 적게 낳잖아요. 안 낳기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는 호르몬 또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막 6, 7 일이 놓으면은 한 10년 동안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애를 갖다 적게 낳는단 말이에요.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피임약,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될 때까지 서서히 줄어드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갱년기 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HRT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암이 조그만 했을 때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견하냐? 본인이 촉진을 해서 샤워를 한다든지 하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발견되는 게 많고, 요즘에는 종합검진에서 많이 발견하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잖아요.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 거기에다가 본인이 조금 더 정밀 검사들을 추가로 해갖고 하는 경우에 발견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은데,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젖가슴을 보니까 귤 껍질을 보면 구멍 뻥뻥뻥뻥 뚫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가? 그러면은 이게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피부를 당기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살짝 쏙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러면은 암에서 당겨가지고 쑥 꺼지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암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출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체중이 빠진다거나 많이 피로하다든지,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게 잘 걸린다. 뭐 감기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걸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라는 것은 암이 진행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1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림프절이나 이런 데 전이가 전혀 없이 덩어리만 있는 경우는 1기. 2기는 바로 옆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2기. 3기는 원거리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3기. 그 다음에 4기는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옮겨가가지고 성장을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1기 증상, 2기 증상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크게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기수에 따라서 1기에는 무슨 증상이 나오고 2기에는 무슨 증상이 나오고 딱 구분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유방암에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경고하는 게 알코올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그렇게 술 많이 안 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술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원래 유방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취약한 부분이 알코올이었거든요. 말이 그래요. 알코올은 일주일에 한 잔도 마시지 마라.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술을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일주일에 한 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방암은 육식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공육 같은 경우 소세지, 햄버거 이런 거, 그리고 트랜스 지방, 요 세 가지가 가장 안 좋아요. 그 위에 있는 음식들은 젓갈류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갈 속에는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니트로스 아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젓갈도 하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운 음식도 그리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짠 음식 있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친 음식들, 그 다음에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하는 식품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GMO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GMO를 먹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되게 간접적으로 GMO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GMO라고 하면서 1차 가공까지는 GMO로 봐요. GMO인 것을 가지고 요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근데 2차부터는 해당이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허가가 돼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가 GMO 옥수수를 먹고 컸다. 그러면 소는 GMO를 먹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직접 먹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무조건 제1번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이 좋아지면서 우리 면역이 올라가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은 대개는 보면 식용유들이에요. 그리고 식용유를 쓰는 경우는 되게 튀김을 한다든지 열을 가하는 것으로 쓰거든요. 그때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가능한 많이 먹고, 오메가3가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식물성은, 그 다음에 동물성은 가능한 한 사이즈가 적은 등푸른 생선, 이걸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 고등어, 꽁치, 조기, 자,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거기서 오메가3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있어요. 탄수화물인데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이런 게 보통 현미, 그 다음에 보리, 귀리, 오트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그 외에 또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게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들이죠. 유방암에 있어서 수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암 수술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수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덩어리가 있는데 수술 들어가서 단 몇 시간 동안에 덩어리를 통째로 드러내버리죠. 근데 요 덩어리를 항암을 해갖고 드러내려면은 몇 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해도, 보통 방사선 하면 일주일에 5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30회를 한다면은 벌써 6, 5, 30, 6주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있네요. 만약에 자연치유 한다면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예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들 이게 있어요.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수술 안 하면 흉터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수술을 안 하고 자연 치유를 하면은 어떻느냐. 되게 이분들이 말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의 예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1기, 2기 같으면 95에서 98%, 5년 생존율이에요. 그 다음에 3기 같으면 한 60%, 4기면은 3, 4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환자들이 내 암이 사이즈도 적고, 그 다음에 전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암은 95%에서 98% 정도의 예후를 가지고 있는 암이다. 뭐 책 같은 데 보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나? 항암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95%에서 98%가 좋아지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통계 자료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다 마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필요할 때 하고 난 후에 예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95%, 98% 가는 예후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은 당연히 암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후가 옛날에
암 치료가 힘들다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안 한다면 옛날 그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 착각을 해요. 그 통계 자료에다가 이 말을 써줬더라면 다르겠죠.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난 후에 5년 생존율입니다. 이 말이 써줬으면 알아먹기가 쉬웠을 건데 그 말은 빼고 5년 생존율을 하니까 환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당신은 수술을 못합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한 가지 또 주장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면역이 떨어지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게 뿌려져 있던 암세포들이 커서 바로 재발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제도 안 듣고 오히려 수술해가지고 나빠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정말 수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면역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수술한 다음에 항암해서 옆에 주변에 뿌려져 있는 놈도 죽여주지요. 그 다음에 방사선 해갖고 또 죽여주죠. 그래도 남아요.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다음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하기 전까지 기간이 최소 한 달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면역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자연치유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 암세포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뭘 해줘요?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떨어진 면역을 높여서 방어를 하게끔 해주고 회복하는 동안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항암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유방암 중에서 재발률이 높은 거는 유방암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 양성암 있고 허투 양성암 있고 삼중음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발이 높은 것은 호르몬 양성암이에요. 호르몬 양성암은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암덩어리에. 그래서 계속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생리적인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덩어리에 계속 수용체가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노출된 기간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에는 언제라도 암이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발견해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끝나고 나면 항호르몬제를 5년간을 써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약을 바꿔서 또 5년을 써요. 그러니까 폐경이 돼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지방에서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타제라는 것을 억제하는 항호르몬제를 써서 10년 유지를 하고 폐경 전에 있는 사람은 타모시펜이라는 약을 써서 암세포에 호르몬이 붙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5년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치료를 또 5년간 그러니까 10년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호르몬 양성암들이 재발을 잘하니까 그래요. 그 염색약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이렇게 논문 자료를 살펴보면 미용사들은 오랫동안 염색약 손을 대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염색하는 일반인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2020년도에 NIH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영구 염색약이라는 것은 효과가 장시간 가는 염색약을 말해요. 이것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 1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한 9% 정도의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더라. 이런 논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색약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주만 안 하시면 돼요.